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7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 로저 베니스터. 네, 오늘 제가 토요일이라서 또 할 이야기가 정말 많다 보니까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제 주간 통계 아파트 랩에서 지금 보니까 수지구가 용인 수지가 지금 1등으로 지금 랭킹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제 뭐 노도광 금강구까지도 이제 빨갛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쯤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보니까 또 크리스마스 연휴 24일부터 또 이렇게 25, 26, 27 이렇게 28일까지 또 연휴를 갖다 보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12월 넷째 주 0.21% 지금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10월 15일 규제 이후에 상승폭을 제대로 키웠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가 막히자 매도 유의 자체가 지금 사라졌고 입주 물량 급감이 예고되면서 지금은 안 파는 게 상책이라는 심리가 지금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수요 선호 지역부터 매물 잠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반 매매를 통해 풀리는 공급까지도 멈추었고 대기 수요는 점점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도 지금 사실상 증발하고 매매 수요를 깨고 있는데 전세 시세가 상승하자 기존 임차인들은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고 대출 규제와 고가 거래 조사 강화로 주택 수요자는 매매 대신 전월세로 이동하면서 남아있는 전세마저 빠른 속도로 소진되자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 일부가 매매로 지금 전환해서 전세 대출 대신 차라리 대출을 더 받더라도 집을 매수하려는 흐름을 보이면서 10억대 초중반 단지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중저가 지역에서 시작해서 중심지로 확산되는 회복 패턴으로 지금 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15억 미만 단지는 대출 6억 활용이 가능한 가격대이면서 실수요가 가장 풍부하다. 이들 가격대 구간에 성북구라든지 서대문, 노원, 강서, 관악구 등에서 매물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할 만한 매물이 사라지면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이후에 입주 물량은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입주 물량은 급감하게 되고 평년 대비 20에서 30% 미만 수준으로 크게 밑돌게 되니까 이러한 극심한 공급 부족은 필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먼저 자극할 수밖에 없고 신규 주택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주거 수요는 기존 주택의 임대차 시장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는 임대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서울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명확하게 지금 인지하고 있고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도 의도하는 정반대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시장 기대 심리 그리고 정책 실패라는 변수가 맞물려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강남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뎠던 강북, 강서, 또 고양시 이런 등등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이 2021년도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곳이 다수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흐름은 서울 역세권의 10억에서 15억 구간, 국평 구간의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몰리고 있다는 점,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가격대 단지들은 대출 LTV 5억에서 6억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역세권 입지에 두터운 실수요를 기반으로 또 수요가 붙기 시작하면 거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의 호가 상승은 매우 빠르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지만 단순한 관망은 기회를 놓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시장은 움직이는 사람 기준으로 열리고 준비된 사람 순서대로 기회가 배분되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조금 더 빨리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한 달에 40조씩 프로 제끼니까 무슨 방법을 써도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2017년도에 신반포 사지구의 재건축 GS건설에서 홍보를 했을 때만 해도 25평의 목표는 17억 5천이었는데 지금 43억을 찍어버린 아파트, 지금 반포라든지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서울 외곽에서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아직 확산되어 있지 않는 고양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또 의정부시가 다음 타자가 될 거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집 살 때 이것만 알면 절대 손해 안 본다라는 이 20가지, 이거는 캡처 하셔가지고 진짜 꼭 이 20가지를 갖다가 꼭 명심하셔가지고 이것대로만 만약에 내 집 마련한다라고 하면 절대 손해볼 일 없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서 부동산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것이 아니라 2022년도에 미국을 필두로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이고자 부실건설사 및 금융을 조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딱 세 나라가 반대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터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제한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최근에 아예 돈을 영구적으로 뿌리겠다는 국채 매입까지도 발표를 했고, 이 정도 돈이 풀렸으면 원래 금리가 제로가 되고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해야지 정상인데, 금리가 올라갔고 또 시장이 대한민국을 또 불신하다 보니까 즉 한국에 축제가 벌어졌는데 환율이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처망할 것 같으니까 슬슬 익절 내지는 손절을 시작하겠죠. 외인들이 빠진다는 것은 외환 보유고도 같이 박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다시 시장에 돈을 회수하려고 원화 가치를 정상적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냐고 사에서 말한 좀비 건설사들이 그렇게 하게 두지 않고 있고, 이제 와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융사들까지도 지금 줄도살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들을 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제 이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지금 11번까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도 캡처하셔가지고 각자가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지금 내년부터,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위기의식을 지금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저께죠, 크리스마스 때 제가 화랑교차로 사거리를 가서 쇼츠에도 올렸는데 지금 GTX A 창릉역 지금 분위기가 진짜 생각보다 빨리빨리 이렇게 지금 펜스도 치고 공사를 갖다가 지금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야, 이 GTX-A 창릉역 화랑교차로의 분위기가 이쪽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빨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제가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스마일이 준비하는 내용은 오늘이 공교롭게 12월 27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GTX-A가 3단계 개통이 이제 내년 6월 27일, D-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데니님께서 올댓고향에서 고양시 20억 시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은 11월 업무 보고 업데이트가 뒤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GTX-A 3단계 지금 삼성역 무정차 통과 준비 현황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1년 반 뒤에 삼성역 정차를 할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3단계 무정차 완전 개통을 갖다 하다 보니까 이 파급 효과가 고양시에 많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믿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없고, 고양시 구평에 20억 시대 킨텍스가 달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또 비웃고 고양시가 20억이 될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올댓고향 카페에 들어가서 저도 눈팅을 하고 있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고양시만 단합이 되어서도 고양시에 살고 계신 분들만 똘똘 뭉쳐도 좋을 텐데 서로 단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서로 헐뜯기 바빠가지고 눈살이 찌푸려진다. 우리는 어차피 고양시라는 바운더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갖다 주면 좋은데, 킨텍스라든지 대곡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삼성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같이 끌고 나가주면, 저는 지금 현재 킨텍스와 덕은이 지금 쌍두마차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창릉이 또 들어오게 되면
고향 전체적으로 뭐 집값도 올라가게 되고 또 일자리도 들어오게 되고 또 GTX-A의 그런 파급 효과가 생각을 해보시면 내년에 이제 6월 27일 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6월 27일 날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수서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용인 구성이라든지 성남 판교를 갖다가 직접 환승 없이 만약에 연신내라든지 대곡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운정중앙역에서 진짜 가게 된다고 하면 진짜로 정말 환상적인 그런 교통수단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도 GTX-A가 3단계 개통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 꼭 보시고 제 방송을 갖다가 멀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실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업무보고 업데이트입니다. 보니까 빅피처님께서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GTX-A 3단계가 이제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해가지고 내년 6월 27일에 개통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3단계 개통이 6월 27일이라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내년 상반기 이제 딱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업 시운전이 내년 5월 그 다음에 결과 제출하고 결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운정중앙에서 수서까지 282회 수서에서 동탄까지 200회를 갖다가 투입 일자까지 이렇게 다 결정이 돼 있고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검사 업무보고에서 GTX-A 관련해가지고 현안 업무보고를 했는데 정말 이것도 최근 11월 달에 이제 업무보고를 한 거다 보니까 따끈따끈합니다. 이 보고 순서 제가 이 링크를 갖다가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요 보고 사항 중에서 GTX-A가 누적 이용객이 2천만 명이 돌파됐습니다. 이 2천만 명 돌파라는 거는 지난 10월 7일에 돌파를 했고 25년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 2,500만 명이 지금 돌파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GTX-A를 갖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애라든지 사고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내년까지도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진짜 안전하게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고요. 비상 대응 역량 강화라든지 또 불편 불안 제로의 이런 고객 이용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고객 안심 환경 조성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많은 분야에서 영업이라든지 안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대내외 협력 강화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데 3단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승무처라든지 기술처, 시설처, 영업처, 안전관리처에 있는 5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3월 30일 날 그 다음에 작년 12월 28일 날 2단계가 개통을 했을 때만 해도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2단계 개통 늦어지지 않을 거고 지금 확실하게 개통 준비를 마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지만 믿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고 많은 분들이 이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환승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승하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창릉과 삼성역은 내년에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빠르면 삼성역은 저는 27년 여기 보시면 4단계 개통이 이제 운정에서 동탄까지 삼성역 정차를 하는데 2호선 연결하는 게 빠르면 27년 상반기고요. 그 다음에 5단계 운정에서 동탄까지 완전 개통하는 게 28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창릉역은 이제 2030년으로 조금 딜레이 되어 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운정중앙역에서 삼성역을 갖다 정차를 한다. 만약에 27년에 만약에 삼성역을 정차한다고 하면 그 파급 효과는 지금 우리가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서해선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몇 번 환승을 해가지고 강남을 가는 거랑 한 번에 강남을 가는 거랑 삼성역을 정차하게 되면 삼성역에서 2호선과 또 9호선으로 또 환승을 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밑에 있는 경기 남부에 계시는 분들이 파급 효과를 더 많이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강남을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고양시라든지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최대한 환승 없이 간다는 게 정말 획기적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 상반기에 진짜 고양시의 집값이 지금도 전고점 회복하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고양시는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많은 사람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고양시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6월 27일 D-6개월 뭐 일수로 따지게 되면 한 18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3단계 개통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빨리 그 생각을 전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3단계 개통에 따른 현안 사항 및 대책 검토라든지 그리고 3단계 개통 전에 비상 대응 훈련이라든지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까지도 잘 지금 계획되어 있고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도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털도 터널이 지금 계획보다 실제 조금 더 공정률이 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에서 17년 8월부터 쭉 했는데 25년 10월 달에 이런 복합 환승센터 구조물 공사라든지 본선 환기구 구조물 공사라든지 터널 TTX-A하고 C 구조물 공사까지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 반가운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서 뭐 TTX-A 3단계 개통을 갖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을 갖다가 그대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GTX-A 삼성역 공사 모습이고요. 지금 근로자들이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일까지도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GTX-A 착륙역을 물어보는데 GTX-A 착륙역은 지금 역사만 만들어져 있지 않지 지금 뭐 궤도라든지 그런 승강 플랫폼까지도 다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실제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보니까 여기는 외국에 있는 기술자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TX-A 삼성역 일단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6월 27일 날 개통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뭐 저희가 이야기 드리면 저는 뭐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뭐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양시가 20억 시대가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 20억 시대 올 겁니다. 물론 당장 뭐 내년부터 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년에 만약에 이 GTX-A 3단계로 해서 직접 개통을 하고 직접 타보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양시 살고 있는데 내가 삼성역으로 이제 출퇴근해야 된다. 기존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렸는데 30분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역까지 만약에 지금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가시는 분들이 뭐 10분대, 20분대로 지금 서울역 가다 보니까 그런 파급 효과가 서울역에서 끝나는데 이제 이게 삼성역까지 그리고 더 멀리 동탄까지 그 다음에 용인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반대로 용인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화성 동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역까지 한 번에 온다고 하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이제 멀리 버스로 갈 필요가 없이 GTX-A로 타고 이제 공항철도를 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도 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의 구평이 물론 킨텍스가 가장 먼저 갈지 아니면 뭐 덕은에 있는 아파트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킨텍스에 있는 아파트가 먼저 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저는 지축에 있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은평뉴타운에 있는 스카이뷰 자이 같은 경우도 이제 연신내역까지 한정거장이다 보니까 저는 연신내역을 딱 쭉 보다 보면 호갱론을 좀 보고 말씀 좀 드릴까요? 연신내역까지 진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창릉역이 개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신내역까지 최대한 빨리 간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는 진짜로 그 파급 효과는 엄청 클 거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연신내역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유일하게 내년 10월에 입주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 불광 5구역이라든지 가련 1구역이 이제 그 다음에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신내역은 또 3호선과 6호선 환승이 또 되다 보니까 일단 은평구 전체적으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더 나가서 이제 만약에 창릉역이 2030년 개통을 갖다가 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창릉 신도시에 이제 천마을에 입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힘을 모아서 뭐 창릉역의 개통 일정을 좀 앞당긴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정말 큰 정말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또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을 또 이야기하는데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은 뭐 대공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가 현재는 없고 앞으로도 대공역 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보로 다니기는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공역을 빨리 올 수 있는 뭐 일산 퍼스트월드라든지 요진 YCT라든지 아니면 킨텍스에 있는 뭐 대화말에 있는
뭐 킨텍스역 주변에 있는 원시티라든지 또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일산의 동부 서구에 지금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장항지구에 이제 아파트가 신축이다 보니까 장항지구 아파트들이 반사 이익을 많이 볼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 GTX-A가 고양시를 갖다가 바꿀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전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GTX-A가 바로 열려가지고 바로 이제 20억을 가진 않겠지만 GTX-A로 인해 가지고 고양시가 천지개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감독님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KTX 또 SRT 이걸 생각해 보면서 광명이 왜 그렇게 떴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광명에 있는 도시순환고속도도 있지만 KTX 광명 KTX의 그런 역할이 상당히 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KTX만큼의 그런 파급 효과가 지금 GTX-A로 이제 고양시라든지 서북부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30 세대분들이 이제 킨텍스는 좀 비싸다 보니까 운정 중앙역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대공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이제 걸어 다니기가 좀 애매하면 이제 백마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능곡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들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고 또 연신내 역을 갖다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원흥역이든 삼성역이든 지축역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갈 수 있으면서 또 통일로로 해가지고 신원동 쪽으로 해가지고 연신내를 버스 중앙차선으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관심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12월 27일 GTX-A 3단계 개통 D-6개월 전날 6개월 전에 제가 이 이야기 드리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GTX-A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감사스마일 부동산 멘토님이신 파쇼님도 이제 고양시의 GTX-A가 진짜 3단계 개통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뭐 다산이라든지 구리가 지금 정말 뜨거운데 구리 다산보다 더 뜨거울 곳이 이제 고양시다. 그래서 저는 덕양구에 특히 창릉천 벨트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삼성벨트,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 5개의 택지지구에서 내 능력과 내 뭐에서 뭐 직주 근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그런 생활 여건을 갖다 따져가지고 내 자금 여력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지금 당장 그쪽으로 못한다고 하면 갭을 껴놓고 사 놓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물론 서울로 해가지고 이제 뭐 토지가 뭐 묶여가지고 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고양시 덕양구 특히 GTX-A가 개통하고 나면 고양시도 토지로 묶일 수도 있다. 그 전에 미리 선점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당장 뭐 미래의 일을 뭐 제가 6개월 전에 6개월 후의 일을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8호선 연장돼가지고 그 반응이 1년 넘어서 이제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GTX-A가 D-6개월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뭐 D-3개월이든 뭐 시험 운전하고 막 그럴 때는 진짜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진짜로 GTX-A 삼성역 정차될 때 그때 관심 갖지 마시고 삼성역 무정차 갈 때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부디 이번만큼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 꼭 장만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